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인 이제 간주임들에 대한 이론을 하셨고, 실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자료고, 주식회사 부가가치세는 미진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 제안에서 부동산업이 있다고 가정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주업으로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월세 받는 것은 411번 코드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904번 코드도 있는데 904번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이 회사가 주업으로 부동산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411번 월세를 쓰라 그러고, 첫 번째, 이번 이제 9월 30일자로 월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날 받기로 했다.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첫 번째 평가 문제가 이제 9월분 임대료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십시오. 이거는 정상적인 월세는 10일 과세로 세금 계산서 발행했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보통 8점에서 9점이 배점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리고 요구사항이 지금 4개잖아요. 4개면 뭐 한 개당 2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니까 하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아는 문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 채우라고 말씀드렸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덩치 큰 문제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예 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부분 점수가 오니까. 자, 일단 1번 9월 임대료인데, 9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될 테니까, 그 세금 계산서 발행된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436페이지 자료 2번이 이제 9월 한 달치 월세에 대해서 발행한 거예요. 날짜는 회사는 이제 우리산업이고 9월 30일이고 9월 달 임대료에 대해서 500에 50으로 발행했죠. 그쵸? 다음 달 받는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임대료가 주수입이기 때문에 미수금 아닙니다. 외상 매출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정상적인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9월 30일자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반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9월 30일자로 9월 30일자로 10일 과세로 9월분 임대료 공급가액은 500에 50으로 우리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1이고 분계는 외상으로 하시되, 제품 매출로 뜨는데 임대료 수입이 이번에 와야 되니까 여기 임대료 수입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쵸? 임대료 411번 매출 코드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500에 50은 정상적으로 신고서 잠깐 보면 부가세 신고서, 지금 이 회사가 7, 8, 9월 달 부가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7, 8, 9월 달을 조회하시면 자 했을 때 아니오 누르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야지 세로 불러앉으니까 아니오 누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발행분에 500에 50이 찍히겠죠. 카드 매출 무시하시고, 그렇죠? 이게 월세에 대해서 발행한 거고, 그다음 이제 보증금 받은 거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쵸? 다시 한번 요구사항 다시 볼까요? 자, 1번 하셨고, 그 다음 2번이 뭐냐 하면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그쵸? 적용 이자율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2.1%로 가정한대요. 일단 그러면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요거는 이제 계약서를 보고 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란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대차 내역, 누구한테 보증금, 월세를 얼마를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쓰는 서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나와 있죠. 이거 보시고 이제 입력하는 서식이라서 여기서 몇 가지 체크 좀 할 게 있어요. 일단은 소재지 체크하셔야 돼요. 건물 소재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미진 빌딩이고 층호 입력해야 되거든요. 2층 202호를 이제 빌려주기로 했고, 용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이고 면적은 113제곱미터 체크하셔야 되고, 보증금 체크하셔야 되겠죠. 1억에 대해서는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쵸? 월세는 매달 500만원씩 받기로 했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 체크하셔야 돼요. 임대차 기간은 2020년도 9월 1일부터 24개월로 함.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가 7, 8, 9월 달 예정 신고 기간인데, 월세를 한 달치만 이제 입력한 게 임대 계약 기간이 9월부터라서 9월 한 달치만 입력하신 거예요. 그래 보증금 이자도 간주 임대료도 9월 한 달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체크하셨죠? 이거 다 입력해야 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할 게 임차인이 누군지 체크하셔야 되겠죠. 아까 체크했죠. 우리산업이었죠. 그쵸? 하단에 가시면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 우리산업이다. 이거 체크하시고 입력해야 되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가세 완에 보시면 저 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은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받는,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제 클릭해서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할 때 그 기간을 주의하셔야 돼요. 9월부터 임대라고 해서 9월부터 9월까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7, 8, 9월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월부터 9월까지 입력하시고, 그리고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F2 검색하시면 우리 산업 검색이 될 거예요. 검색되죠? 우리 산업이고. 그 다음 층호란 게 아까 계약서상에 있던 그 층 있죠? 2층 202호였잖아. 그쵸? 2층 202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게 원래 이제 아파트 뭐 101동 102동 있잖아. 그쵸? 그걸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뭐 몇 동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쵸? 안 나와 있으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키보드로 직접 해당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독산동이면 이 문제가 독산동이니까 서울 금천 독산동이라고 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면적은 아까 113제곱미터였고 용도는 사무실이었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년이었죠. 그쵸? 24개월 2022년 8월 31일까지로 하시면 되고, 계약 내용은 이제 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0이었잖아. 그쵸? 죄송합니다. 1억이었죠. 1억에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하단에 자동으로 이제 한 달치 월세 500 있잖아요. 어차피 9월부터니까 7, 8, 9월 달 중에 9월 한 달치만 걸리고 보증금 이자가 자동 계산이 되는데, 지금 책이랑 안 맞는 이유가, 제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제시했냐 하면, 문제에서는 이자율이 2.1% 제시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 지금 그 프로그램에 1.8% 돼 있거든요. 1.8% 돼 있는 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세팅돼 있는데, 혹시라도 이자율이 이렇게 안 맞으시면 위 툴바에 이자율 보이시잖아. 그쵸? 이거 눌러서 2.8% 돼 있는 거 2.1%로 수정하시면 돼. 이게 그 이자율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이제 2020년 3월 13일 이후에는 1.8%가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1.8% 떼어졌는데, 후속으로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시면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이자율을 지정해 놓는데, 혹시라도 제시된 시험지에 제시된 이자율하고 프로그램 이자율이 안 맞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2.1% 가정했으니까 2.1%로 적용할게요. 자, 하시면 나오죠. 그쵸? 172, 131만큼이 간주 임대료가 되겠죠. 그쵸? 물론 실제로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이 금액의 10%만큼을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더 내란 얘기잖아. 그쵸? 자, 이게 계산했죠. 그래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란 것은 임대 내역서를 쓰면 자동으로 보증금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구사항이 보시면, 자, 3번 아래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9월 3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쵸? 특히 여기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대요. 제가 이론에서 임대인 부담할 때, 임차인 부담할 때 정리해드렸잖아요. 그쵸?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고서 잠깐 보면, 자, 요 간주임대료 구분 있잖아요. 그쵸? 얘는 신고서상에 7, 8, 9월 달 상에 월세는 자동으로 10일 과세를 입력했으니까 500에 50이 찍히겠죠. 그쵸? 그 다음, 간주임대료는 요 기타란 있죠. 요 4번 란에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72, 131 요거 간주임대료, 요 금액을 실제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10%가 얼마예요? 10%가 17213만큼을 부가세로 더 내라는 얘기잖아. 그쵸? 이걸 더 내는 게 목적인데, 신고서에 여기다가 금액을, 여기에다가만 금액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1721321 금액을 이렇게 기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셨나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저는 직접 쳤는데, 여기다가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만들래. 그러면 기타란의 금액을 쓰려면 우리 매출전표 유형 14 건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쵸? 건별을 선택해서 공급가액은 요 금액이고 세액을 이 금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 두 가지 금액이 불러와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직접 쳤는데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회 버튼 다시 눌러서 아니요 하시면 이제 공란으로 비어 있잖아. 그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자, 간주 임대료 부분은 14 건별로 하시고 간주 임대료. 여기에 172131, 여기 금액이, 그쵸? 공급가액이 172131, 그리고 여기 10% 213만큼을 적어야 되겠죠. 그쵸? 자, 적을 때 여기다가 그러면 172, 131을 이렇게 입력해버리시잖아. 그런데 세금 계산서 아닌 케이스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공급 대가로 인식을 해서 이걸 쪼개버려. 그냥 이렇게. 그죠? 다시 치면 돼요. 172, 131, 172, 131 이렇게 치면 돼. 그죠? 거래처는 뭐 동일하게 우리 산업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쵸? 공란으로 두시고. 그럼 요 공급가액 있잖아요. 요 금액. 요 공급가액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신고서상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고서상에 여기에 신고서상에 기타란이 반영되거든요. 다시 조회해 볼게요. 조회해서 아니요 누르시면 반영되죠. 그쵸? 되셨죠? 이렇게 반영되게 만드시면 되고, 자, 문제는 이제 분개를 해야 되거든요. 분개하는데 요 금액은 실제로 받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은 실제로 내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분개는 혼합으로 해서 우리가 분개할 건 뭐만 분개하시냐 하면 얘는 분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얘만 분개하는 거예요. 얘를 부가세 이수금으로 잡았죠. 그쵸? 잘 잡았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에다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잖아. 그쵸? 세금과 공과금으로 임대인이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17213만큼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차인 돈을 받아가지고 내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돈을 받겠죠. 뭐 현금 받았다면 이쪽에 현금이 올 테고, 그죠? 통장으로 받았다면 이게 보통 예금이 이렇게 오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지. 임차인이 부담했다면. 근데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부담하는 임대인이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3번까지 했죠. 그 다음 4번에, 임대 공급가액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죠. 그쵸? 방금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치시고, 닫고, 부가세 신고서 가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띄워서 조회 버튼 눌러서, 월세 부분하고 간주임대료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일단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요구사항.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썼는데,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가 자료를 줘요. 임대차 계약서랑 월세는 보통 한 달치 정도 입력해 보라 그래. 이렇게 자료를 주고, 첫 번째는 이제 월세 부분은 10일 과세로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임대료 수입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방금 문제 순서대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럼 여기 간주임대로 계산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간주임대료 금액을 14건별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걸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는데, 신고서는 자동으로 보시면 기타란에 간주임대료 부분이 반영되었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나왔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간주임대료 부분을 이렇게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입력하라고 줄 수도 있냐 하면, 여기 첫 번째 케이스고, 보통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전표에다가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세를, 그 분계를 일반 전표.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아까 9월 30일자로 요거 있잖아. 그쵸? 요거 밑에 요 전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할 수 있으면, 입력하라고 요구했다면 이거 지울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일반 전표로 가서 9월 30일자로 분계만 입력하는 거예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아까 800번대 17213,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7213 이렇게 입력하시고, 근데 문제는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신고서상에 요 금액에 요 신고서상의 금액은 매출 전표에 들어간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건데, 일반 전표 입력해버리면 조회 버튼 다시 눌러보면 여기 반영이 안 되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쳐야 돼. 17213, 17231, 17213 이렇게 수동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라고 나오면 간주임대료를 신고서상의 기타란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수동으로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약간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기출 문제를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나오는 형태고, 제가 최근의 기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 나왔던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 2개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수업 끝나시고 한번 AT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출문제 다 있잖아요, 거기. 그죠? 그래서 어떤 회차에 부동산 임대가 나왔는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게 36회에 한번 나왔고, 36회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39회에서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직접 뭐 데이터 다운받아서 풀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한번 문제만 보세요. 36회는 조금 특이한 게 월세를 못 받아가지고 보증금하고 상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형태는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다음 39회에는 이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케이스가 나왔었어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케이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차 가서 한번 PDF 다운받아서 뭐
풀지 않더라도 눈으로 그냥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요걸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